표시사항에 대한 다양한 변화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미국 식품 라벨이 왜 이렇게 오래됐는지. 둘째, 초가공식품이라는 말이 이제 법으로 정의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셋째, 이게 우리나라 대미 수출기업한테 왜 중요한지. 이 세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식품 이야기입니다. 식품 안전, 영양, 푸드테크 관련 이슈를 과학적 근거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마트 진열대에서 시리얼 상자나 크래커 상자 뒤에 있는 영양 성분표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표시 방식 미국에서는 35년 넘게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일부 조항은 193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90년 가까이 된 규정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동안 식품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장 보는 사람도 늘었고 가공식품 종류도 훨씬 다양해졌죠. 포장 디자인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점 더 화려해졌고요. 그런데 정작 소비자한테 진짜 필요한 라벨 규정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간 거예요. 서빙 사이즈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몇십 년 전 식습관 기준으로 만들어진 서빙 사이즈가 지금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먹는 양이랑 라벨에 적힌 기준량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미국 상원의원 2명, 블루먼솔 의원이랑 부커 의원이 지난주에 새 법안을 냈습니다. 이름은 식품 라벨링 현대화법, 영어로는 FLMA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법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2023년에도 비슷한 버전이 상원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통과까지 못 갔고요. 이번에 다시 손봐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10년 넘게 이어져 온 개혁 시도의 최신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초에는 하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먼저 발의됐었고요. 이번 상원 법안은 그 흐름을 이어받은 겁니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포장 앞면에 붙일 표준 영양 라벨 포맷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조항입니다. 지금은 회사마다 앞면 디자인이 제각각이라 소비자가 한눈에 비교하기 어렵거든요. 이걸 통일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초가공식품이라는 용어 자체를 법으로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식품 회사들이 포장에 초가공식품 아니라고 써붙이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에 대한 공식 기준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 말을 썼던 거죠. 이번 법안은 FDA한테 초가공식품이랑 비초가공식품을 가르는 공식 기준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회사가 아무 근거 없이 건강한 것처럼 포장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취지예요. 이게 왜 지금 나왔냐면요. 최근 몇 년 동안 초가공식품하고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 사이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추가로 합성 색소를 줄이자는 연방 차원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겹치면서 이번 법안까지 이어진 겁니다. 미국 안에서는 요즘 초가공식품이라는 말 자체가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라는 정책 기조도 이 흐름 위에 있고요. 다음번에 나올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개정 작업에서도 초가공식품 문제가 계속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포괄적으로 뭉뚱그려 쓰는 성분명도 제한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향료, 천연향료, 향신료 이런 식으로 뭉쳐서 쓰는 표현들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온라인 쇼핑입니다. 요즘 식료품도 온라인으로 많이 사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상품 페이지에는 영양 성분표가 아예 없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으로 살 때도 매장 포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영양, 성분 정보를 보여줘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소비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든 같은 정보를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공익과학센터라는 단체, 줄여서 CSPI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는 이 법안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포괄적인 미국 식품 라벨링 개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SPI의 수석정책과학자 에바 그린탈은 지금 연방 라벨링법이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미국인들이 요구하는 투명성 수준에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궁금한 식품 이야기 채널의 자체 분석입니다.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발의 단계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미리 짚어볼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포장 앞면 라벨 포맷이 새로 확정될 텐데요. 그러면 대미 수출용 포장재에도 앞면 디자인을 다시 손봐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포맷이 논의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좋겠죠. 두 번째로 초가공식품 정의가 확정되면 원재료나 공정신고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기준이 없으니 당장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기준이 나오면 우리 제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미리 검토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인공향료나 천연향료처럼 뭉뚱그려 쓰던 표현을 세분화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성분 관련 서류를 상세하게 정리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원료 공급업체한테 받는 성적서 리스트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두시면 나중에 급하게 대응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같은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온라인 상품 페이지 정보랑 실제 라벨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한번 점검하세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나 서빙 사이즈 표기가 페이지마다 다르게 올라가 있는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요. 미국 식품 라벨 규정이 90년 가까이 묵어있던 걸 이번에 손보겠다는 법안이 나왔고 초가공식품 정의랑 온라인 정보 공개까지 포함하는 꽤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아직 통과된 건 아니니까 지켜봐야 하지만 대미 수출하시는 분들은 미리 흐름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식품공학이 제안하는 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더 깊이 있는 식품 영양 정보와 최신 푸드테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